안녕하십니까. 영화 뒤풀이 고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뒤풀이 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크 대신에 오늘은 준재이가 함께했습니다. 네, 긴급 투입을 했어요. 네, 정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대형 팬들 작업 때문에 준재이가 대신 신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아, 내가 내가? 제가 최대한 이 영화 뒤풀이로부터 멀리 있으려고 그랬는데 일어나고 만나죠? 운명적으로 예. 다시 여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과 함께 죄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인상부터 한번 들어보죠. 아, 인상. 오늘 크리스마스 날. 원래는 제가 가족하고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긴급히 아침에 보고 왔어요. 주소로. 네. 네. 가족들이 참 많더라고. 네, 그 그렇죠. 사이에서 저 혼자 이제 보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남자였나? 그걸 또 새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CG가 참 좋았지 않습니까? CG 저는 좋았죠. 얼마 전에 본 스타워즈도 그렇고 그래픽 효과가 좀 뛰어난 영화들은 진짜 스토리를 떠나서 그래픽을 보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픽 빠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신과 함께 보기 전에 벌써부터 좀 안 좋은 평도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스토리야 제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도 나는 오로지 한국의 CG 능력만 CG만 보겠다. 예, 그런 목표로 한번 갔는데 디워도 재밌게 보셨나요? 디워요? 뭐죠 그게? 보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하게 보고 왔습니다. 예. 만족하게 보셨다. 아무래도 또 게임몬스터의 또 수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CG에 네. 관심이 없을 수가 없지. 또 ADBC 유명한 게임몬스터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자, 저는 일단 기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기대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갔는데 좀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았던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네. 일단은 좀 이따도 다 얘기하겠지만 완성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완성도로 아무래도 CG만 보신 분하고 전체적으로 본 사람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래도 앞으로 한국 판타지의 미래도 동시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천이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없었던 뭔가 판타지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본 것 같고 테마 럭독이셨어요? 테마라고 했거든요. 저 테마라고 못 봤어요. 그게 90몇 년도에 나온 거잖아. 그렇죠. 지금 말하신 게 다 너무 옛날 영화야. 그 중간에 판타지라는 게 사실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하긴 신강계처럼 저승가 그런 비슷한 소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제가 딱 판타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중천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참 재밌게 봤는데. 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네. 신과 함께라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소재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 소재인가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해보면 또 재밌겠다. 저렇게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소재 활용도가 높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만화는 웹툰은 초반에 몇 화 보고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 보러 갔을 때는 걱정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영화 자체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또 태도로 봤습니다. 또 오리지널티가 있으니까. 비판을 조금 있다가 주로 하겠지만 극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 울었어요. 그렇죠. 이제 시추님과 같이 봤는데 계속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정도로 슬프게 보긴 봤어요. 뺨에 막 여기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흘렀는데 내가 닦을 수가 없더라고. 내 옆에서 막 계속 닦아주더라고요. 어쨌든 슬프게는 봤던. 나는 그 영화 상에서 캐릭터들도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 이 뺨을 타고 흐를 때 내 눈물이 동시에 같이 흐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 맞아. 네. 그렇게 슬펐던 영화였던 건 같은데 자 장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 네. 장점은 일단 한국 CG가 굉장히 발전했다. 이 CG를 담당한 회사이자 또 감독 김용화 감독님의 그렇죠. 또 회사이기도 하죠. 제작도 담당한 덱스터 스튜디오. 덱스터 스튜디오. 네, 덱스터 스튜디오가 그동안 한국 CG를 세계에 많이 알렸어요. 특히 미스터고 기술력은 상당히 그렇죠. 좋아요. 털이 엄청 좋았죠. 네. 중국 영화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한 회사였는데 이번에 예고편만 보더라도 너무나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지옥의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CG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도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영화 보고 나서는 굳이 이 작품의 흠을 뽑을 때 CG란 것은 절대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장점을 더 하나 뽑아보자면은
캐릭터성이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역할에 잘 맞춰졌다고 보면 되죠. 그 성격들이 좀 정형화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각 배우들이 너무나 그 안성맞춤인 그런 연기로 잘 커버를 해준 것 같고 특히나 조연 배우분들, 예, 특히 도경수 씨가 저는 굉장히 아.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도경수 씨가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 원일병 역할을 간신병사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너무나 해줘왔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그 자옹의 어머니 가족에 대한 에피소드와 더불어 그 수홍 동생이죠. 자옹 동생의 에피소드에서 이 도경수 씨 캐릭터가 굉장히 연기를 잘해줘야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에피소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도 거의 뭐 이 동생을 이 영화의 뭐 진 주인공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준 또 역할을 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약간 시발점으로 도경수 씨가 연기를 한 걸 네, 뽑았군요. 네. 또 장점으로는 액션. 액션. 근데 액션 부분에서는 좀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CG가 많이 들어가는 장면이다 보니까 저는 더 길게 보고 싶은데 더 디테일한 액션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하정우 씨가 연기한 강림과 그리고 주지훈 씨가 연기한 그 해연맥이 이제 검을 들고 무기를 들고 액션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적들과 맞부딪히면서 싸운다기보다는 뭔가 자신만의 기술을 그냥 계속 보여주는 느낌? 주로 이제 이동할 때 뭔가 워프하는 것처럼 탁탁탁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액션이 부딪히는 장면보다 더 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싸움이 조금 덜했다. 네네. 그걸 더 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또 생각해 보니까는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 타는 거 그런 장면이잖아요. 네. 배 타는 거. 네. 그 장면에서도 적들이 왔지 걔들이 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게 좀 있었네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도 어두웠어 너무. 근데 어두웠기 때문에 그 검에서 빛나는 붉은 빛 같은 게 그렇죠. 저희에 강조되는 그런 장점이 있긴 있었는데 네. 뭔가 너무 어두워갖고 액션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액션을 할 때 너무 빨랐어요. 편집이. 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설마 장난좀 다 얘기한 건가요? 아 이제 장단점 끝났는데 응. 장점과 단점에 겹치는 점을 말했고 네. 단점은 자연스럽게 얘기 넘어가는군요. 네, 장점, 그렇죠. 장점, 단점, 그다음 단점. 오케이. 단점은 초반에 약간 몰입이 안 됐어요. 분명히 그 하늘의 부감샷에서 네. 이제 빗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자옹이 이제 죽게 된 계기가 된 화재 사건 그 현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점에 있어서 뭔가 몰입도는 좋았는데 자옹이 죽고 나서 차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포커스가 차사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자옹에게만 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슬로우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옹이 겪은 사건들은 좀 어디서 많이 봤던 약간 클리셰적인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저승사자, 그러니까 차사들이 나오잖아요, 캐릭터가. 그럼 분명히 그 차사들에게도 조금 등장하는 장면을 물론 이게 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장면. 근데 차사가 말하는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차사의 얼굴이 카메라 밖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죽고 자기의 시체를 보고 있는 너무 그 주인공에게 좀 카메라가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딱히 주인공에도 몰입이 안 가고 그렇다고 대사를 뭔가 계속 뱉고 있는 차사들에게도 맞아요. 주목이 되지 않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방금 그 고담이 말한 것처럼 한국 영화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점인데 대사가 너무 안 들려요. 나는 어떤 문장에서는 아예 놓쳤어요. 아예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대사가 제일 처음으로 잘 들렸던 점은 저승에 가서 그 첫 번째 지옥에서 이제 하정우 씨가 변론을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정우 씨 목소리가 진짜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전부터는 괜찮았는데 이야기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좀 나왔고 그리고 특히 해운맥 같은 경우는 대사가 긴 부분이 있어요. 뭔가 설명하려는 느낌? 근데 주지훈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해갖고 또 해운맥이 까불까불한 캐릭터다 보니까 그 긴 대사를 나름의 리듬을 그 태우면서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런 대사들이. 예. 그래서 뭐 단점을 뽑자면은 뭐 그런 부분이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확실히 보는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안 들렸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점 더 있나요? 단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네. 아 저는 단점이 엄청 많아가지고. 뭔가 이 영화가 네. 단점이라고 대표적으로 지목하기도 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점이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좀 있어갖고. 저는 일단 처음에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과도하다. 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과도했죠? 그러니까 김영하 감독이 전작인 미스터고 국가대표 미녀는 괴로워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네. 뭔가 극적인 연출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심파가 통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뭔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더더 극적인 묘사를 통해서 영화를 이제 극적인 묘사를 투여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프닝 시퀀스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너무 갑작스러워요. 맥락도 조금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소방관 그리고 뭐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떨어지는 이제 김장훈 씬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화려한 카메라 워킹하고 한껏 고조된 BGM이 바로 시작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죽은 김자홍이 이제 아이한테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장면이 저는 반대로 김용화 감독의 야심을 느낄 수 있는 시퀀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야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는 중요하다. 당연하죠. 도입부니까. 굉장히 힘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영화 내내 카메라가 쉼없이 움직여요. 그 어떤 대사를 칠 때도 조금씩 들어가거나 조금씩 빠지거나 전체를 막 그 어떻게 보면 이건 버라이티 프로그램이나 어떤 음악 예능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메라를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반지장에나 나올 법한 BGM이 계속 저를 거슬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웅장하고 BGM이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쉼 없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하는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대사가 안 들린다. BGM이 너무 커요. 아 BGM. 저는 좀 BGM이 좀 생각보다는 작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BGM 때문에 너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믹싱이 잘못된 건 아니고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같은 신림의 롯데시네마를 갔기 때문에 신림의 롯데시네마가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극장마다 또 시사를 그렇죠.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영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간 BGM이 너무 커서 소리가 너무 안 들렸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배우들의 이제 두드러지게 해낼 수 있는 드라마와 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 영화의 몰입이 후반부에 김수홍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김자홍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심파씬이잖아요. 네. 그 심파씬 내나 들어가서야 조금 몰입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저만 안 웃고 있었어요. 저도 이 점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저는 캐릭터가 자신의 어떤 캐릭터성을 드러날 때는 자기 혼자서 뭔가 대사를 치거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지만은 다른 캐릭터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게 부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서 그 해원맥과 우리 덕춘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의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할 말만 하고 서로 이제 대화가 적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하정우 씨와도 좀 대화가 적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화가 적었다고 생각해요. 네. 대사를 거의 안 뱉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를 함으로써 그 둘의 관계나 어떤 나름의 뭐 어떤 비하인드 추측할 수 있는 비하인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후반에서는 이런 게 좀 드러나긴 했어요. 근데 초반에서는 이 점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나 봐요. 네, 그 점이 저는 좀 아쉽네요. 제 장담하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책에 보면은 그렇게 있어요. 시나리오를 쓸 때 한 장당 1분이다. 네. 만약에 120자로 해서 120분이 나온다고 쳤을 때 이 영화는 아마도 90장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사가 굉장히 적었고 모사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첫 번째 단점이었던 아까 과도한 카메라 워킹과 네. 사운드가 계속 극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캐릭터와 연기가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유치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판관 1, 2역을 맡은 오달수 씨와 임원희 씨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재판이 있던 살인지옥에서 이모니 씨가 첫 장면이 자는 장면이었어요. 졸고 네. 있는 장면. 첫 재판이고 앞으로의 여정을 이제 그려가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하는 씬이었는데 이 그런 막중한 씬에도 불구하고 판관들은 시종일관 멍청한 태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배우들이 연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들을 너무 단순하고 단조롭게 잡았다? 둘이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니 씨와 오달수로 이렇게밖에 못 쓰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이게 심파의 느낌이고 좀 슬픈 내용이잖아요. 네. 주인공도 소방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맥락과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개그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판관들이 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가잖아요. 근데 같이 가면서 뭐 처음에는 이런 캐릭터였다고 해도 나중에 뭔가 이 두 콤비만의 뭔가 우리가 몰랐던 반전의 그런 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서 배우도 아깝고 뭔가 두 명이나 등장을 하는데 좀 활용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 둘의 태도가 뭔가 헤어맥이 가면서 약간 원래는 뭐 이 캐릭터도 진지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조금 비아냥거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헤어맥하고도 좀 겹쳐지는 캐릭터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개그를 치려고 그러지. 한두 명은 좀 좀 강직하게 잡아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또 하정우 씨가 맡았던 강림 역할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연기가 빛이 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하정우 씨 연기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강림 역할에서는 눈에 띄는 것을 찾아보기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하정우 씨가 연기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틈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 아까 또 얘기 나왔던 지점이긴 한데 대사가 많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헤엄맥한테 가만히 있어. 그 서로 상대방과 생각을 하지 마.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이 대사를 치잖아요. 네.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그때 빼고는 하정우 씨가 무슨 역할이 있었지? 하정우 씨보다도 오히려 그 김수홍이 훨씬 더 저는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1부에서는 하정우 씨의 역할이 좀 의도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정우 씨의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 장면이 2부에서도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약간 2부를 생각해서 그 캐릭터성을 많이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또 자웅을 비롯하여 그 동생의 캐릭터도 충분히 있으니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3차사 중에서도 뭔가 버팀목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맞아요. 약간 무덤덤이 아니라 약간 고독한 느낌도 나고 말수는 친데레. 그렇죠. 말수는 좀 적은데 뭔가 적극적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좀 들어가서 그렇게 또 연기한 게 아닐까. 좀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들었던 얘기였는데 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편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거 준비하면서 알잖아요. 네. 이 편이 나오고 이 편도 벌써 촬영이 되었다. 이까지 알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게 왜 나와? 그러니까 아예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나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간 저는 김수홍 씨 역할이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김수홍이었어요. 맞아요. 진주인공은 김수홍 씨였어요. 그러니까 해원맥도 아니고 뭐 강림도 아니고 또 차태현 씨도 아니고 네, 자웅. 김자웅도 아니고 김수홍이 더 돋보였다는 거는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뭔가 개인적으로는 더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또 생각을 했고. 그렇죠. 센 얘기였잖아요 원작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영화에서든지 뭐 이 배우가 이 영화에서 상을 준다면 이 배우에게 줘야겠다는 그런 캐릭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연기를 요구하는 장면이 있고 그 장면이 이 김동욱 씨가 맡은 거죠. 그렇죠. 막 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엄마 앞에서 아우, 그 다가가. 나 엄청 울었어요. 그게 현몽이라고 그래야겠죠? 네, 현몽. 꿈에서 나타나는데 진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죠. 근데 진짜 김동욱 씨는
감독님을 잘 만난 거죠. 국가대표에서도 한번 빵 그렇죠. 뛰어주고. 그리고 또 하정 씨하고도 거기서 만났잖아요. 네. 근데 약간 거기서 보면은 이게 둘이 막 티격태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게 또 나온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의도한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작의 재미를 많이 놓치고 왔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일단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일단 원작을 따라가지 않아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일단은 각 작품마다 가치가 있는 이유는 각 작품마다 오리지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마다. 네. 뭐 캐스팅이나 CG, 원작의 유사성을 따지는 것은 정말 오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의 장점을 가져가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원작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였던 부분이 저한테는 모험, 그리고 소소한 일상과의 판타지의 결합, 그리고 내 심장을 타격하는 재판의 묘미,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영화에서 정작 빠진 게 이 세 부분이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거의 장점을 드러냈다고 그래 생각을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로는 소소한 일상의 판타지의 결합. 이게 네. 그 원작에 보면은 김자홍 씨가 죽어가지고 저승차사들과 함께 지하철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하철에 왜 가냐 하니까는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쓰고 새벽 시간에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의 공유? 그렇죠. 예. 오히려 저승하면은 완전히 좀 어두컴컴하거나 그쵸, 진짜 그쵸. 판타지스러운 그런 막 하늘이거나 막 배경을 생각하고 나는데 그렇죠. 현실하고 똑같잖아요. 뭔가 돌아가는 그런 요소가. 요거 비슷한 게 또 뭐냐면 진기한 씨가 변호사 사무실로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데리고 간다면 차 타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조사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재미가 영화에서는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빠졌죠. 아예 싹 뺐어요.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영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중천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이건 중국 판타지인데 이 사람들이 CG를 중국에서만 하니까 중국 세계관이 물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그게 빠졌고 두 번째는 재판의 재미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작에서도 저는 뭐 원작을 재밌게 봤던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물론 그래요. 이 주호민 작가가 네. 원하는 그림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림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는 웹툰이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이 진부하고 되게 복잡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화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영화는 이 재판의 주제나 변론이 굉장히 1차원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편지를 써서 지옥에 가야 되고, 나태하게 벌이나 잡고 있었다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했다면 이게 너무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변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동료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았으나 8명을 구했으니까 이 사람은 8명을 구했으니까 살려줘야 돼 라고 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거 자체가 이게 죽음에 대해서 네.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긴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생명의 존엄성과 뭔가 어울리는 변론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재해석하자면 그거거든요. 8명을 살렸으니 한 명은 죽어도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다수를 살리면은 한 명은 희생돼도 된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명이라도 희생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변론이 가벼웠어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점점 더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좀 논리가 좀 단순했다. 논리가 단순했다. 저도 그 지옥을 보면서 저는 각각 지옥의 컨셉이 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러니까 설국 열차를 볼 때 네. 봉준호 감독님의 칸마다 그 컨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각각의 지옥을 가면서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또 배우분들이 또 나름 개성적인 또 역할 그렇죠. 을 맡아서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 대왕이로죠, 대왕. 네. 근데 저는 봤을 때 만화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만화에서는 현실적인 요소가 저승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게, 영화는 짧잖아요.
영화는 짧은데 뭔가 현실에 있었던 그런 이미지가 지옥에서도 나오면은 뭔가 관객들이 좀 신비스러운 느낌? 내가 뭔가 더 화려한 걸 보고 싶은데 이게 좀 못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까봐 좀 없앴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저는 그 여러 가지 지옥이 나오잖아요. 뭐 불지옥도 나오고 뭐 물과 관련된 그렇죠. 지옥도 나오고 그러는데 뭔가 처음에 불지옥 나왔을 때 그 화재 사건을 사고로 죽었잖아요. 자웅이. 그래서 뭔가 그런 불의 이미지하고 좀 연관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필 첫 번째로 들어온 게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웅이 막 힘들게 일하는 뭐 그 각오를 보여주잖아요. 막 대리운전 기사도 하고 목욕탕 뭐 이렇게 청소하는 일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뭔가 목욕탕에 또 물이 관련됐으니까 이것도 뭔가 그런 지옥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한 게 아닐까 서로 연관시켜 갖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김혜숙 씨가 김혜숙 배우자님이 네. 동상을 세워야 돼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을 뭐 나태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동상을 세워야 될 정도로 저는 그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저승 대장 뭐라고 그러죠? 대왕이요. 대왕들이 수많은 수억 명의 죽은 사람들과의 맞부딪힘을 겪었을 텐데 재판을 일일이 다 했을 텐데 그것 가지고 동상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 전까지의 재판들이 정말 대충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영화의 논리 자체가 가벼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웅 같은 경우는 기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기인. 기인이 의외로 진짜 없어요. 이 세계관에서는. 그건 그렇죠. 오죽하면은 염라대왕이 그 차사들한테 환생의 조건이 무슨 1000년 동안 이 47명, 47명인가 그 그렇죠. 환생을 시켜주면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으로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인이었기에 모든 지역을 다 경험한 거지. 그래서 웬만큼 그 진짜 기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맨 처음에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설정으로 뭔가 마무리를 시킨 것 같다. 근데 전 그게 안 와닿았어가지고. 그 맞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스토리를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것 같고. 원작의 어떤 장점들이 좀 안 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네. 장점으로 가볼게요. 네. 장점은 일단은 주인공을 소방관으로 묘사했다는 것 대해서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소방관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현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는 박수를 주고 싶은 거고요. 일단 영화가 심파적으로 흘러가기도 전에 슬픔이 묻어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소방관의 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또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는. 그렇죠. 여실히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관이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벌써 눈물이 왈칵 날 뻔했거든요. 그거는 이 주인공 설정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과도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소방관을 탁 해버리니까는 이거는 안 울 수도 없고 비판을 할 수도 없고 뭔가 울 수도 없는 뭔가 이런 경계로 자꾸 몰아넣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았다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뭐 CG 발전은 너무나도 많이 얘기해줘서 뭐 짧게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한국 영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판타지하고 SF예요. 그렇죠. 근데 판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헐리우드나 중국에 비해서도 한국이 판타지가 굉장히 약한데 이 판타지가 왜 약하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소재 한계성도 있어요. 뭔가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이제 시나리오나 어떤 소설들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제 자본도 문제가 있어요.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우리나라 CG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뭐 100분의 1배, 뭐 1000분의 1배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 어떤 한국 영화계 판타지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지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좀 멋있었어요. 역동적이고.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올해 나온 액션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슉슉슉 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CG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CG는 발전은 많이 됐지만 다 어설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어색함을 못 느꼈어요. 우리가 옛날에 여고괴담 보면은 여고괴담에서 귀신이 뭐가 딱딱딱 나타나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갖고 여기서 나온 차사들은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이동을 하는 거지. 아니 난 매트릭스 보는 것 같았어요. 네오. 제가 더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슉슉슉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되게 깊이감 있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지점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멈추고 더 깊이 들어가서 멈추고 이런 지점이 너무 좋았어요. 뭔가 공간을 접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나중에 있겠고 이 기술을 이번에 썼으니 다른 감독들도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G 부분,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한국 외에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CG를 요구하는 영화가 많아서 그렇죠. 이제 이 덱스터 스튜디오가 중국에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영화 신과 함께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런 또 장르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CG를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많은 회사들이. 맞아요. 자, 그럼 감상평으로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과 함께란 영화가 좀 좋은 점이 그동안 어떤 천만 영화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벌써 400만인가 넘었더라고요. 천만 될 것 같아요. 천만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한국 천만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실제 일어난 역사 그런 사건들을 다룬 게 많았어요. 어떤 시대극도 있고. 근데 물론 뭐 괴물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거는 완전 저승이라는 판타지물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한국형 블록버스터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입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리고 심파라고 사람들이 많은 비판점이 있지만 저는 이 의견에 좀 반대하는 게 심파는 억지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거를 좀 영화가 요구했을 때 너무 억지적인 좀 연출과 함께 나왔을 때 이런 너무 심파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또 부분인데 저는 이 영화 속에 이야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웅의 가족 그리고 자웅의 어떤 그 수홍의 군대에서의 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심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스러운 심파 그리고 너무나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들이 그리고 소방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우리가 주변에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떠나 보내면서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을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영화에 나왔죠. 저는 뭐 이게 판타지 영화라고 해서 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분명 여기 나왔던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런 아픔을 겪었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진 슬픔을 보여주는 영화였다. 그렇죠. 남겨진 그래서 자들을 판타지는 위한... 좀 아닌 것 같다. 판타지 전체적인 배경은 판타지긴 하지만 내용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있는 그리고 한국 영화로서 한국인으로서 더 감정이입이 될 만한 그런 주제를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에피소드를. 그래서 저는 뭐 흥행은 당연히 할 것 같고 이런 저승의 요소 그리고 원작의 요소를 가져와서 잘 섞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남자였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 우는 거 한번 봤었는데. 아니 그 어머니가 누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 때 어머니가 사실 그 모래 이렇게 깨 있었잖아요. 근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데 동시에 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잘해.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집에서 잘하라고. 그래서 내가 내 재진 게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저는 일단은
한국 판타지의 단초 같은 역할을 해낸 영화이고 그리고 많이 울었지만 속빈 강정 같은 영화였다 해봅니다. 뭐 준재이 얘기도 지금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저는 이제 좀 재미없게 본 입장으로서 준재이가 말하는 부분에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게 그거 같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는 판타지 영화로 봤던 건데 내용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울렸다. 근데 이 지점은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울었던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저는 크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용화 감독님이기 때문에 더 이런 비판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닐까. 네. 만약에 다른 감독이었으면은 어떤 그 전작들을 보고서는 어떤 평가를 더 내릴 것 같은데 미스터고나 다른 영화들 국가대표나 여러 가지 영화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쪽 분야를 너무나도 잘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더 비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화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면은 어떤 그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만드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 영화에서도 뭐 어떤 자웅을 비롯하여 뭐 죽은 사람과 그리고 남겨진 어떤 가족들 간의 어떤 오해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차사들 중심으로 보면은 차사들의 어떤 뭐 직업적인 그런 걸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소방관 나오고 군인 에피소드가 나왔을 때는 제가 또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간신병사라는 그 당연히 있죠. 알잖아요. 네. 그 비슷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영화 보면서도 왜 군무를 내보냈나 이런 생각이 좀 현실적으로 들긴 들었는데. 그러네요. 네, 그렇죠. 관심병사한테 내보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 있는 이제 간신병사 분들도 굉장히 뭐 이게 뭐 어떤 나쁜 사람을 간신병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성격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도 뭐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뭔가 그게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 때 그런 간신병사를 붙여주는데 이 간신병사라는 게 그 하나의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한테 관심을 보여야 하고 가족한테도 관심을 계속 보였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어떤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적인 거를 간신병사라는 또 이런 소재를 채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할 말이 많나 보네요. 네. 아주 할 말이 끝났는데. 할 말은 많은데 너무 적은 걸로 길게 말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오늘도. 자, 아니 저희처럼 네. 그 사실 영화가 좋은 이유는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네. 그래서 영화가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이 아니더라도 네. 뭔가 어떤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감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이 영화가 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누가 옳다, 누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영화 보고 나서 항상 그 여론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네. 파악하기 좋은 데가 화장실이 아니야. 어디? 에스컬레이터야. 에스컬레이터. 그래 맞아.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뭔가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말을 의외로 안 하고 에스컬레이터는 다 얘기해. 뭔가 활발히 얘기해. 내가 들어보니까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영화 재밌다고. 그 지금 각 사이트마다 평가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아까 에스컬레이터 다르다고 했죠. 저희 신과 함께 무비적 부비적 댓글에는 또 칭찬이 또 엄청나요. 근데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마 단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마무리하죠. 더 말하고 싶어도 참아요.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재밌는 부분이 많은 영화였어요. 저에게.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저는 준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덕춘이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 덕춘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제 컨텐츠도 좋아요. 하나 둘 셋.